요런 겁니다. 13페이지의 유제 3번 문제 보시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맞는 거. 자, 0에서의 극한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0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입니다. 왼쪽에서는 0, 오른쪽에서는 2랑 가까워지네. 맞아요? 그럼 얘는 좌극한과 0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어떤 상태? 같아요, 달라요? 다른 상태. 그럼 0에서의 극한값 존재한다? 아니죠. 끝. 그래서 1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1에서의 우극한이죠. 1에서의 우극한. 1을 향해 올 겁니다.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 올 거야. 이때 가까워지는 값은 누구? 2랑 가까워지네요. 맞네요. 됐지? 이런 식일 거고. 이제 마지막 디귿이죠. 자, 디귿에 일단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하면 조금 더 깊어져. 너무 깊어져. 그래서 지금 찍먹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부먹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x가 1일 때 극한값이 뭡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고. 일단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친구를 좀 관찰해 볼게. 1에서의 극한값을 볼 겁니다. 1의 왼쪽에서 오고 있으면 1이고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으면 2가 되겠지. 맞아? 됐어, 여기까지? 자, 일단 첫 번째, 디귿 자체에서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거든. 하지만 우리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합성을 또 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맞았어요? 왜 이렇게 얼굴 빨개? 추워서? 더. 네. 자, 봐봐. 첫 번째. 이거 뭐야? 자극한만 보는 거야? 아이씨. 그럼 그냥 볼게요. 네, 그냥 볼게요. 미안합니다. 찍먹할게요, 찍먹. 그냥 볼게요. 내가 못 봤어, 자극한인 거. 자, 1에서의 자극한입니다. 자, x가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안에 있는 이 fx 얘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일까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1의 왼쪽에서 오고 있죠. 요렇게 1을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1이랑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 다시 fx 자체는 1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잘 봐야 돼.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1보다 위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지. 맞아? 그럼 얘는 1이랑 가까워진다? 근데 1보다 어느 쪽? 큰 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맞아? 1보다 큰 수에서 1을 향해 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납득이 돼? 납득이 돼? 그럼 얘는 1이랑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다고.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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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때 봐봐. 내가 지금부터 fx를 편의상 t라고 바꾸면 리미트 ft 맞아? 리미트 ft 맞니? 얘가 t니까. 근데 t는 어떤 애야? 1을 향해 오고 있는데 1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잖아. 받아들임? 받아들일까? 잘 보셔야 돼. 그럼 그래프 다시 보자. fx가 아니라 ft, t라는 문자로 바꿔서 보면 되는 거지. 이 친구 1에서의 뭐야? 우극한이지. 얘가 1을 향해 오는데 1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다고. 그럼 얘가 가까워지는 값 누구? 가까워지는 값 누구? 2. 그래서 디귿이 맞네. 됐죠? 편하게 보세요. 치환해서 얘기했습니다. 따라와. 다시. 잘 봐야 돼. 이게 부먹과 찍먹 사이에 있어, 살짝. x가 1이랑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니? 근데 뒤에 마이너스가 붙었지. 그 말은 뭐야? 1의 왼쪽에서 1을 향해 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를 관찰하라는 얘기야. 따라와. 납득이 돼?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 그때 가까워지는 값을 관찰하라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fx를 먼저 관찰해 볼게. 됐음? 얘는 어떤 애가 돼? 1이랑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가까워질 때 1보다 위에 있는 위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지.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는 fx가 어떻게 되고 있다? 1이랑 가까워지고 있다. 1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납득이 됨? 납득이 돼?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었지. 합성함수였잖아. 그럼 내가 이 fx를 편의상 t라고 바꿀게. 그럼 ft가 되겠죠. 됐습니까? ft가 되지. t는 어떤 애라고? 1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어느 쪽에서? 큰 쪽에서. 받아들여? 그럼 다시 x가 아니라 t로 바꿔서 그래프로 해석해주면 다음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해줘 라는 말이네. 따라와. 그럼 2가 되는 거잖아. 됐어? 이게 살짝 부먹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됐어요? 손 괜찮아? 한 번 더? 한 번 더? 수지 괜찮아요? 주아 들었어? 괜찮아? 들었어요? 혜성이 들었어?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거 되게 재밌는 찍먹 얘기야. 괜찮아? 띠리링. 됐죠? 자, 뒤로 갑니다. 14페이지 쪽은 어땠어? 4번에 몇 번? 얍. 요겁니다. 왜냐면 뒤에서 이제 합성함수 극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는 해드릴 건데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봤어요. 자, 봅니다. 극한이 존재하는지 조사하시고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세요. 극한 값을 말해주세요. 있다면.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자, 일단 2번하고 3번 얘기한 거죠. 자, 2번 먼저 볼게요. x 마이너스 가우스 x. 그렇지? 여기서 일단 생각해 봐야 돼. 얘는 뭐야? 이거는 뭘 의미하죠?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의미한다고 문제에 써 있죠. 맞니? 그럼 자,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첫 번째 이야기. 내가 지난 수업 때 아마 전체 가우스 씌워진 거는 그려줬을 거야. 이게 제일 쉽거든. 근데 지금 얘는 전체가 아니라 요 일부에만 가우스가 씌워져 있는 상태야. 일단 첫 번째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1번 같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 구간 나눠야지. 맞아?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간을 나눠야 되지. 납득이 돼? 그래서 일단 얘는 다 뭐 해야 되냐면 구간을 나눠야 돼. 그리고 각 구간에 맞는 뭐가 나와? 식이 보일 거야. 얘가 그냥 나올 때 양수일 때 식, 얘가 부호 바꿔서 음수로 나왔을 때 식. 이 두 가지가 보일 거라고.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못했던 그 얘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얘기 전체 가우스 씌워져 있는 거 이 부분 아마 소리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계속되는 연속된 강의로 인해서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 마이크가 꺼졌었어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소리가 안 들렸을 겁니다. 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더빙했잖아요. 그치? 알고 계시죠? 아니요. 더빙했잖아. 쓰게 안 봤네. 자, 그럼 문제입니다. 가우스가 일부 씌워진 놈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봅니다. 뭐예요? 구간 나눠요. 근데 가우스가 씌워졌을 때는 절대값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이때 각 구간마다 뭐가 보이냐면 정수가 보일 거야. 무슨 말이냐? 자, 가우스 x죠. 만약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이라면 그때 가우스 x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면 돼? 0이라고 말하면 돼. 됐잖아. 이 구간에서 얘는 그냥 0인 거야.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면 그때 가우스 x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구간에서 얘는 그냥 1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일부의 가우스가 씌워져 있으면 이때 마찬가지 똑같아. 구간 나눌 거야. 대신 각 구간마다 뭐가 보여? 얘는 어떤 정수값으로 보일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해주는 여기 x- 가우스 x라는 친구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면 x- 가우스 x.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이거 구간 나눈다고. 첫 번째, x가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음수일 땐 왜 안 보나요? 어차피 본 다음에 확장하면 되니까. 그럼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뭐가 돼? 0이 돼. 그럼 나는 뭐야? x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가 1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얘는 뭐가 돼? 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그래프야? x 빼기 1인 거야.
그럼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을 땐 어떻게 돼? x-2인 거라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x 플러스 1이겠지.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하나씩 커질 때마다의 구간들을 자르고 그때 구간에 맞게 이 그래프식들을 다 채워 넣을 거라고. 그럼 몇 개를 또 채워 넣어 보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눈에 보여. 일단 첫 번째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에선 x 그래프를 그리면 돼. 요거 그리면 된대. 여기는 구멍 뚫렸고 여기는 채워졌지. 등호 잘 보시고. 그럼 두 번째 1하고 2 사이 여기서는 x 빼기 1 그래프래. 얘 기울기가 1인데 x절편이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요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따라와. 그럼 2하고 3 사이에서는 요거네. x절편이 2네요. 기울기 1인 직선 요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따라와요. 됐습니까? 끝. 자,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1에서의 극한값 구하래. x가 1일 때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 결과는 서로 어떻다? 다르다. 존재하지 않네요. 됐죠?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라고. 그러면 3번. 잘 보셔야 돼. 3번 문제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가우스도 있고 절대값도 있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할 건데 다 구간 나눌 거야. 어차피 다 구간 나눌 거라고. 대신 구간을 나눴을 때 절대값이 포함되는 애는 식으로 보일 거고 가우스가 포함된 애들은 정수값으로 보이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니까 얘도 1에서의 극한이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다 볼 필요 있나? 그냥 마이너스 2 그 언저리만 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그럼 내가 어디를 관찰할까?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얘보다 한쪽 옆에서는 마이너스 3일 거고 한쪽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딱 요 구간만 보자고. 받아들여? 나머지는 큰 의미 없잖아. 내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주야 괜찮니? 이거 히타 좀 해줄까? 발 좀 녹일래?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자고. 자, 이 친구. 일단 절대값 x 플러스 2. 얘부터. 얘는 x가 몇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그냥 쓰는 거야. 됐지?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쓰는 거야. 따라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가우스 x는 어떻게 됩니까? 얘요. 내가 볼 거야. 근데 어디를 보냐면 마3에서 마2까지, 마2에서 마1까지 여기만 보자고. 자,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네 둘을 짬뽕해서 가우스 x 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 이 그래프식은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마3에서부터 마2까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일단 분모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됐죠? 분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요 밑에 거죠.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될 거야. 따라와. 플러스로 바꾸자. 뽕, 뽕, 뽕 이렇게. 두 번째. x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때는 어떻게 될까? 땅땅땅. 분모는 마이너스 2. 분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위에 거 쓰면 되겠네. x 플러스 2. 됐죠? 따라와요. 그러면 이 친구 보면서 얘기해야지. 기울기는 3분의 1이고 y절편이 3분의 2, x절편은 마이너스 2. 됐어요? 마3에서부터 마2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절편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래프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요? 1차니까. 받아들여? x에 마이너스 넣으면 0 나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감소하는 애겠죠? 그 다음 y절편 마이너스 1. x절편 마이너스 2.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습니까? 그럼 내가 보려는 건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다 뭐가 되고 있다?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얘기를 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어. 야,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 구해봐 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2 그냥 이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였네. 앞에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랬을 거라고. 그죠? 숙제 오신 분들? 맞아요? 다 그랬을 거야. 아, 이 새끼가 그래프 그린 다음에 가까워지는 걸 찾으라고 막 이빨을 털더니 결과적으로 함수값 그냥 얘기하고 끝났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그럴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갑니다. 가요. 수업 때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못 들었겠지만 그 대부분 다 수업 때 이제 들었죠. 첫 번째, 얘는 증명하지 않아요. 이거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정말 그러네? 라고 하시면 돼. 증명하지 않아. 고등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일단 극한의 성질을 얘기해드리면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fx와 gx라는 두 함수가 수렴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음 5가지 성질은 그냥 편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첫 번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 얘는 그냥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와 gx를 더한 값으로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둘이 빼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합차, 따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큰 상관이 없어요. 대신 수렴할 때만. 두 번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과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gx의 극한값은 그냥 x가 a랑 가까워질 때 두 함수를 곱한 다음 이야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렴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어이씨 너무 크게 썼다. 야,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분에 a랑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x가 a랑 가까워질 때 한 번에 gx분의 fx의 극한값을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중요해요. 분모는 0이 오면 그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건 빼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x가 a랑 가까워질 때 실수배 곱하기 fx의 극한값을 말해줘 라고 하면 그냥 이 실수배는 앞으로 빼고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수렴할 때는. 그럼 봐봐. x가 2랑 가까워질 때 이 분모는 2에 수렴하죠. 분자는 7에 수렴하지. 왜? 얘처럼 1차함수가 그냥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2분의 7이다. 실제로 계산을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왜? 수렴하니까. 됐죠? 두 번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 플러스 3x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모르겠어? 2차 함수 그래프 그냥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 야호. 꼭지점의 x좌표는 몰라. 마이너스 2분의 3.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구해줘. 3의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아이고 뭐야, 3 내면 나오는 함수 값이잖아. 맞아.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끊어볼 수도 있겠지.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x제곱 극한값이랑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3x의 극한값 따로따로 계산한다면 더해줘. 어차피 얘도 뭐 할 거야? 3 넣을 거고 얘도 3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계산해도 딱히 상관이 없을 거야. 이유는 수렴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성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뭐 하면 돼? 그냥 넣어주면 돼. 됐음? 이게 성질 첫 번째 이야기. 그럼 이걸 가지고서 뭐 할 거냐면 사실 밑에 있는 15페이지 보세요. 확인 문제 1번 같은 거 한번 연습할 거야. 내가 아는 정보는 첫 번째 이겁니다. 3번 문제 보시면 필수얘기 확인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2야. 3이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은 마삼이야. 이게 fx,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3이랑 가까워질 때 둘 다 수렴하고 그때 극한값이 f는 2, g는 마삼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fx하고 5gx를 더한 값 이거 3에서의 극한값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수렴하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 2 빼기 15 답은 몇이야? 마이너스 13 끝. 이런 식으로 수렴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돼. 2번 답 뭐가 나오겠어? 8이겠죠? 끝. 그냥 대입하면 돼. 3번 그냥 곱하면 돼. 4번 그냥 나누면 된다고. 왜? 수렴하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 극한의 성질 f하고 gx가 서로 수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크게 5가지 합, 차, 곱, 목, 실수배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편하게 얘기할게. 합정곱 실수배. 됐죠? 그래서 함수 극한의 성질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수렴할 때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됩니다. 끝. 따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상관이 없다. 수렴하니까. 대신 주의해 주세요. 몫이죠. 나눌 때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겠어요. 됐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 극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럼 다 풀려고 하면서 예시 문제를 하나만 들어드릴게. 어떤 예시냐면 이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이제 한번 내가 조져보겠어. 첫 번째 예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x. 자, x가 0으로 갈 때 이거 극한값 몇일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알고 있다고. 0이랑 가까워지면 이 분모는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 0이랑 가까워지는 거야. 분자는 뭐랑 가까워지는 거야? 0이랑 가까워지고 있잖아. 맞아? 분모도 0이랑 가까워지고 분자도 0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그거가 몇인데? 몰라. 맞아? 그럼 이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지. 그래프 그려야지. 맞아? 그럼 또 어쩔 수 없어.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y는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플러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일단 첫 번째, 분모에 0 오면 안 되지. x에 누가 오면 안 돼? 0이 오는 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럼 0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약분. 맞아? 그럼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볼래요? 라고 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래프?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돼. 대신 0 넣었을 때는 구멍을 뽕 뚫어놔야 되겠네. 받아들여?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지. 0에서의 극한값. 얘가 0이랑 가까워질 거야.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 결과적으로는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다? 여기에 0는값 몇? 1이랑 가까워지고 있다고. 아씨, 내가 지껏 지금에서 성질 배워놨는데 성질이 안 통하는 문제가 있네? 지금처럼. 그럼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야. 두 번째. 리미트. 이번에 x가 무한대가 될 때, 겁나 커지고 있을 때, 그때 x분의 x 플러스 3. 이런 건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질까? x가 뭐가 되고 있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분모는 뭐가 돼? 겁나 커지고 있어. 분자는 어떻게 돼? 겁나 커지고 있지 뭘. 그 분모도 겁나 커지고 분자도 겁나 커지니까 겁나 큰 거 보네. 겁나 큰 거네. 이때의 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이런 예시들.
얘네들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고, 두 번째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세 번째는 그 그래프와 성질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그게 세 번째 오늘 할 이야기들. 자, 형태에 대한 이름을 먼저 말해줄게. 일단 첫 번째 정형이라는 게 있어. 정형. 내가 함수해석하는 해석함에 있어서 정해진 형태들이 있어. 어떤 애냐면, 자,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하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를 곱했어. 그럼 뭘까? 그냥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일 뿐이야. 됐음? 끝. 그럼 앞에 거 극한값 계산해봤는데 무한대야. 뒤에 것도 무한대래. 곱했네? 그럼 뭔데? 그냥 무한대인 거야. 두 번째, 무한대 더하기 어떤 상수. 앞에 거 계산했더니 무한대가 나와. 뒤에는 어떤 상수랑 가까워진대. 더한 값이야. 뭘까? 그냥 무한대야. 겁나 커지고 있는 거지 뭘. 마찬가지, 무한대에서 어떤 상수를 뺐어. 뭔데? 그냥 무한대야. 이걸 곱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좀 중요해. 무한대분의 상수.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고정이 되어 있어. 어떤 값으로. 얘는 누구랑 가까워지니까? 잘 생각해봐. 100분의 1, 1000분의 1, 억분의 1, 10조분의 1. 분모는 계속 커져. 분자는 동일하게 1이라고 볼게.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얘는 누구랑 가까워질까? 0이랑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3번 별표. 겁나 중요한 표현.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는 0이야. 이거는 정해져 있다고, 답이. 따라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굳이 다루지 않아. 정해졌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까 봤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거든. 부정형. 정해져 있지 않아. 대표적인 친구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나도 몰라. 약분해서 1 아닐 수도 있잖아. 왜? 분모와 분자 둘 다 무한대인데 분모와 분자의 증가하는 속도의 개념이 다를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x.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근데 몇 배? 2배.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야. 됐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x분의 3x 제곱.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1 넣었을 때 값, 2 넣었을 때 값, 3 넣었을 때 값, 10 넣었을 때 값. x는 계속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x 값을 점점점 크게 바꾸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다 10을 넣었어. 여기다 10을 넣었어. 여기는 10, 여기는 100일 거야. 1000을 넣으면 여기는 1000, 여기는 100만일 거야. 맞아? 그럼 분모가 커지고 있는 상태와 분자가 커지는 상태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훨씬 더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고. 따라옴?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될까? 그냥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됐어? 세 번째, x가 무한대가 될 때 x제곱분의 3x. 마찬가지 위에 거랑 뒤집어져 있지. x가 계속 커지고 있을 때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클 거라고. 그럼 결론, 얘는 뭐랑 가까워질까? 정형이네. 0이랑 가까워질 거야. 맞아? 분자도 비록 무한대로 커지지만 분모가 워낙 크니까. 됐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여러분들이 관찰하게 되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관찰이 될 거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증가 속도가 일정할 때, 혹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 크게 세 가지일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건 첫 번째 형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자, 잘 생각해봐. 여기에 1을 더했어. 의미가 있을까? 없을 거야. 그냥 똑같이 2랑 가까워질 거야. 그 이유는
여기에 1을 더하는 게 무한대의 세계에서 크게 영향이 없거든. 따라와. 그럼 우린 뭘 보는 거야? 최고차 개수분의 최고차 개수만 관찰하시면 돼.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x를 나눠주면 이 식은 1분의 2 플러스 x분의 1로 바뀔 거고, 이때 x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얘가 뭐가 된다?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랑 가까워진다. 그럼 남은 건 누구? 2가 되겠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라고. 해서 얘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여 적절한 답을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0에 수렴할 거니까 볼 필요가 없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상태니까 내가 볼 필요가 따로 없어. 둘의 차수가 같을 때 그때는 앞에 있는 최고차 개수끼리만 비교하시면서 답을 얻으시면 될 거야. 어차피 t는 다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아, 왜 자? 아, 미안. 시끄러웠지. 왜 자? 0분의 0꼴. 아까 봤던 첫 번째 유형. 0분의 0꼴. 그럼 분모도 0이랑 가까워지고 분자도 0이랑 가까워져. 그럼 뭐가 되는 건데? 나도 몰라. 그럼 이때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돼. 왜 0분의 0꼴이 나왔는가에 대한 관찰이야. 왜 응이 나왔을까? 이거거든. 예를 들어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x가 1이랑 가까워질 거야. 얘는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1을 넣으면 0이니까. 얘는 마찬가지 0에 수렴해. 1을 넣으면 0이거든.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 1을 대입하면 0이 나왔어. 1을 대입하면 0이 나왔어. 어떤 함수에 1을 대입했는데 0이 나왔대.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 첫 번째, fx의 모든 개수와 3을 더한 그 값이 0이라는 말이야. 됐죠? 다항식에서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 1 넣는데 0 나와서 무슨 뜻? 모든 개수와 상수의 총합이 0이라고. 두 번째,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고. 나머지 정리 표현. 맞아? 맞아? 그때 나머지가 0인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fx는 x 빼기 1 곱하기 또 다른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함. 그리고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고1 때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표현까지 배웠잖아. 맞아? 그래서 너네 뭐해? 인수분해할 때 누구 넣으면 0 나와? 이걸 찾았던 이유는 인수를 찾으려고. 맞아? 그럼 다시 0분의 0꼴이 나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x가 1이랑 가까워진데 얘가 0이 나왔어? 여기도 1 넣으면 0 나왔어? 둘 다 똑같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받아들여? 공통된 인수를 갖고 있다고. 그럼 그랬을 때 사실 얘는 눈에 보이니까 바로 가죠.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x 빼기 1 x 플러스 1로 바꿔서 우리가 여기를 약분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그래프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큰 고민 없이 x 더하기 1 그래프를 그린 다음 분모의 0이 온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x가 1일 때는 구멍을 뽕 뚫어 놓을 거예요 라고 하겠지. 그리고 얘 1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가 돼? 그냥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니니? 띵띵 여기다 1 넣은 값 몇이야? 2가 되겠네. 됐음? 그래서 결론 0분의 0꼴이 나왔어?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어. 끝이야. 됐음? 그럼 세 번째 부정형.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훅훅 얘기하고 넘어가요. 자, 세 번째 부정형.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을 때. 참고로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한 값은 몇이에요? 그냥 무한대죠. 됐지?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0이야? 나도 몰라. 왜? 앞에 있는 무한대와 뒤에 있는 무한대의 증가되는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 그게 어떤지 모르니까. 얘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뉘는데 자주 쓰는 것만 그냥 보여드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x가 무한대가 될 때 루트 x 제곱 더하기 3 빼기 x. 자, x가 무한대로 되고 있어. 겁나 커지고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돼? 겁나 커져. 무한대. 됐지? 얘는 뭐야? 겁나 커져. 무한대. 근데 서로 뺐네? 어떻게 할까?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하시면 돼. 유리화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x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이 남겠지. 맞아? 그 다음 이야기. 무한대가 된대요. 분모 이거 뭐가 돼? 무한대. 얘는 뭐가 돼? 무한대. 더했어? 그럼 뭔데?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는 몇이다? 정형이네요. 0이 됩니다. 끝. 이렇게 된다고. 대표적인 건 지금처럼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 얘네들을 왜 보냐면 되게 간단해. 루트 안에 2차야. 루트 벗기면 1차. 여기도 1차. 1차고 1차를 뺐잖아. 그럼 누가 더 큰데? 나도 몰라. 그래서 유리화해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 나왔어? 유리화해줘. 분모만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분자를 유리화하는 경우도 지금처럼 생길 거라고. 그럼 그냥 유리화한 다음 정리해 주시면 돼. 얘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x 빼기 x제곱. 이런 애도 나올 수가 있어. 자, 얘 무한대. 얘도 무한대인데 서로 빼고 있어. 그냥 눈으로 보면 답이 보여. 앞에 있는 애보다 뒤에 있는 애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뒤에 게 겁나 더 크니까. 커지고 있는 상태가 더 빠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표현. 무한소 표현.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 봐봐. 우리가 알고 있잖아. 무한대분의 상수가 0에 수렴한다는 걸.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애냐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꼴이었다는 거야. 됐음? 그럼 얘는 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끝. 이런 표현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16페이지로 갔을 때 함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뭔가 좀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대입해서 그냥 답을 쭉쭉 뽑아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정리할래? 라고 했을 때 이 크게 네 가지 꼴을 보게 돼. 이 네 가지 꼴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부정형이라고 불러. 왜? 그냥 정해져 있어. 야, 이거는 그냥 무한대지. 아, 이건 그냥 0이지. 이걸 뭐다라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내가 꼭 계산을 해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 지금처럼. 그래서 요 푸는 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났으면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18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fx, gx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다. 1에서 fx의 극한값이 3이고 1에서 2fx 빼기 gx의 극한값이 4라고 했어. 자,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극한의 성질은 수렴할 때 합차, 곱목, 실수배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따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수렴할 때. 자, fx가 1에서 수렴한다고 했죠? 그 값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줬어? 그럼 난 궁금해. gx 수렴해? gx가 수렴해? 궁금해서 그래. gx 수렴하니? 수렴하냐고. 일단 첫 번째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얘는 수렴하지. 맞아? 그럼 봐봐. 2fx 마이너스 gx 얘는 4에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줬어. 그쵸? 그럼 두 번째 fx는 3에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다고. 받아들여? 그럼 수렴하는 애들은 합차곱목 실수배 네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며. 그럼 내가 첫 번째 여기 위에다가 2를 곱해줄게. 실수배 2를 할게요. 괜찮니? 그 다음 이 두 개가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이 합차곱목 실수배 맘대로 해도 된다며. 그럼 내가 이 둘을 빼버리면 얘네가 정리되는 거지. 맞아? 그럼 누가 남아? 리미트 gx 남는 거지. 마이너스 전개돼서 플러스로. 받아들여? 그럼 gx의 극한값이 서로 뺀 값 몇이다? 2다. 됐니? 그러니까 보자마자 gx는 수렴하는군이 아니라 수렴하는 두 관계를 가지고 내가 합차곱목 실수배에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이거 잘 보셔야 돼. 나중에 진입한다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와. 그래서 결론. gx의 극한값이 2였구나. x가 누구랑 가까워질 때? 1이랑 가까워질 때. 그때 문제에서 물어봤죠.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값을 구해줘. 얘 어디에 수렴해? 3에. 그럼 마이너스 3. 얘는 2에 수렴하죠. 플러스 2. 분모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가 3에 수렴하니까 2배 하면 6. 얘 2에 수렴하니까 3배 하면 6. 그럼 분자는 어디에 수렴해? 12에 수렴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수렴하니까 한 번에 말하면 마이너스 12. 그냥 표현이 되겠네. 이거 뭐야? 그냥 대입한 거잖아. 맞아. 수렴하니까 그냥 막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네 맘대로 계산하라고. 따라와요. 됐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유제 문제 1번 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또 볼 거야. 문제 잘 보셔야 돼. 유제 문제 1번. 자, 봐봐. 그냥 대입하면 되나 봐.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0에서의 극한값이야. fx 수렴해? fx 수렴해? 얘가 5에 수렴하는 거지. x분의 fx가 5에 수렴하는 거지. 그럼 fx가 수렴한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어. 하지만 x분의 fx는 수렴해. 그럼 내가 아는 건 뭐다? x분의 fx가 수렴한다는 걸 안다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래요? 얘가 보일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어차피 수 형태니까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이 값은 변함이 없잖아. 그럼 내가 똑같이 분모 분자의 x를 나누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x분의 fx 1 플러스 x분의 3fx가 되겠지. 맞아? 얘가 어디에 수렴한다고? 5에 수렴한다며. 얘 마찬가지 어디? 5에 수렴한다며. 그럼 결론 1-5분의 1 플러스 15 마이너스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끝. 수렴하니까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 대신 중요한 게 있어. fx가 수렴해? 나도 그건 몰라. 모르는 값을 굳이 알아낼 필요는 딱히 없다고. 수렴하는 값들과 정보만 갖고 얘기하시면 돼. 됐어요? 됐어? 괜찮아? 괜찮아? 자, 유제 문제 2번 보일 거예요. 해결해 볼까? 이거죠. fx는 5에 수렴해. x가 a랑 가까워질 때. a랑 가까워질 때 얘는 마이너스 14에 수렴한대. 그때 뭘 구하는 거냐? x가 a랑 가까워질 때. 그때 이 gx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줘라는 거네. 그러면 내가 아는 정보. fx는 5에 수렴하잖아. 맞아? 그러면 자,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는 5에 수렴한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 실수배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 3을 곱하자고. 수렴하니까 합차곱목 실수배 내 맘대로 된다며. 그리고 얘가 수렴하는 애고 얘도 수렴하는 애니까 이 둘을 더한 값 내 맘대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면서. 그럼 얘네가 날아가면서 없어지겠죠. 그럼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은
둘이 더한 값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다가 5 때려 박은 다음에 14 나오게 그냥 이 값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맞는 방법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수렴하는 두 개의 합차곱목 실수비를 갖고 관찰해야 돼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풀어. 그냥 대입하고 박아버린 다음 푼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수렴하는 두 개의 합차곱목 실수배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아셨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대표 유형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자. 두 번째 대표 유형 문제를 가보자. 어딨지? 이거다. 야. 조그매. 조그맣게 나와. 확대. 화면이 깨지네? 어쩔 수 없다. 나 쉬는 시간에 봐야지. 자, 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눈부셔.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볼게요. 자, 보세요. x가 누구랑 가까워져요? 1이랑 가까워져요. 오호! 요거 1 넣어버리자. 몇이니? 여기 1 넣어버리자. 몇이니? 분모도 0이랑 가까워지고 분자도 0이랑 가까워졌어. 0분의 0꼴. 은꼴. 맞아? 그럼 뭐해? 인수분해 약분.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 빼기 1이 무조건 인수로 있을 거야. 왜? 1 넣으면 0 나왔거든. 그럼 바로 뒤에 거 쓰면 되잖아. x 마이너스. 분자 x 빼기 1 인수로 있을 거야. 왜? 1 넣으면 0 나왔거든. 그럼 바로 쓰면 되잖아. x. 됐죠? 약분 때려서 다시 1 넣어버립시다. 몇이야?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답. 됐어요? 끝. 이게 다야. 두 번째. 이 문제 보시면 x가 2랑 가까워져요. 분모 뭐가 돼요? 0. 분자 뭐가 돼? 0.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라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왜 안 돼? 루트 때문에 안 돼. 그럼 뭐 해줘? 루트를 벗겨. 제곱을 왜 해? 루트를 벗기면 되지. 어떻게 벗겨?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제곱을 하면 이 값이 제곱돼 버리니까 원래 구하려는 값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루트를 벗길게. 누구 곱하면 돼요? 눈부셔.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 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분자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죠. x 마이너스에서 1을 뺀 값. 얘가 분자. 분모는 x 빼기 2하고 루트 x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거 x가 2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구하래요. 와우, 분자 보세요. 뭐예요? x 빼기 2죠.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됐지? 그럼 2 넣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1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어요? 끝이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어떻게 될까? x가 마이너스 3이랑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얘 값은 뭡니까? 라고 하면 분자는 뭐가 돼? 0. 분모는 뭐가 되고 있어? 3, 마3 넣어버리면 9에다가 7, 16, 0인데? 0분의 0꼴. 그럼 뭐 해줘? 인수분해 약분해서 그냥 대입해주면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 왜? 루트 때문에. 그럼 뭐해? 루트를 베끼면 되잖아. 뭐 해줘? 유리화. 분모와 분자의 누구? 루트 x제곱 더하기 7 플러스 4를 곱해주자고. 분자에도 똑같이. 그러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7에서 16을 뺐겠죠?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9. 분자는 x 플러스 3하고 루트 x제곱 더하기 7 플러스 4가 남을 거야. 이거 x가 마이너스 3이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 보이죠? 인수분해. x 빼기 3만 남지? 됐어? 인수분해 약분. 그럼 마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9 더하기 7, 4네요. 8.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랑 가까워지겠네. 됐어요? 그래서 결론. 지금처럼 모양을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 이거 그래프 그릴 거야? 못 그릴걸? 못 그릴걸? 맞아. 못 그리니까. 성질 갖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질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부정형일 거야. 그럼 부정형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숙제를 왜 지금 하고 지랄이에요? 농담한 거예요. 자, 쉬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입니다. 야, 요거 한번 보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모 뭐가 돼요? 어이, 겁나 커져. 분자 뭐가 돼? 어이, 겁나 커져. 근데 여기서 문제. 분모는 몇 차? 1차. 분자는 몇 차? 2차. 그럼 누가 더 빨리 커지고 있어? 분자가. 됐죠? 그럼 뭐야? 그냥 무한대. 됐습니다. 끝. 너무 빨랐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x를 나눠줄게. 똑같이 x를 나눠줄게. 똑같이 x를 다 나눠줄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4 빼기 x분의 1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4 x가 무한대가 돼요. 얘는 뭐가 돼 그럼? 0에 수렴하잖아. 얘는 뭐가 돼 그럼? 0에 수렴하잖아. 하지만 여전히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 끝. 됐죠? 두 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모 2차, 분자도 2차. 차수가 똑같네? 뚜둥뚱뚱뚱. 어떻게 할까? 역시 마찬가지. 분모 분자에 똑같은 애를 나눠줘 볼게. 누굴 나눌까? x제곱. 분모의 최고차를 나눕니다. 자, x제곱을 나눠봅시다. 라라라라라라라랄랄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나눠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여기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5 분의 3 빼기 2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x가 무한대가 된대. 얘는 뭐가 돼? 0. 얘는 0. 얘는 0. 그럼 남은 건 3. 3이네요. 와우. 결론. 분모의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계수가 답이네요. 차수가 같을 때.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야, 무한대가 되고 있어. 분모 몇 차? 2차. 분자는 몇 차? 1차. 누가 더 빨리 커져? 분모가 더 빨리 커지고 있죠. 그럼 얘는 뭐랑 가까워져? 0이랑 가까워지겠죠. 됐죠?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다시 x제곱 나누자. x제곱 나누자. x제곱 나누자. x제곱 나누라고. 아니, x제곱 나누라니까 나눠보라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분모부터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4 마이너스네요. 야호. 그 다음 분자는 x분의 2 x제곱분의 3 자, 얘 0에 수렴해. 0에 수렴해. 그럼 분모는 1만 남아. 얘 0에 수렴해. 얘도 0에 수렴해. 그럼 1분의 0. 뭐야? 0이잖아. 됐잖아요.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사실 무한대라는 개념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일 거야. 왜? 우리는 무한대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잔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수학자 중에 하나예요. 라마누잔. 그 라마누잔의 합 같은 경우 진짜 나의 어린 시절 되게 쇼킹했었거든. 자연수를 다 더한 값이 음수가 나와? 분수로? 개소름 돌았었거든. 그래서 난 되게 개인적으로 센세이션했던 수학자 중에 하나라서 물론 그게 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딱 고등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 난 되게 소름 돋았던 사건 중에 하나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아이씨, 어떡하지?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치환을 할 거야. 자, 잘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를 달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x를
내가 마이너스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바꿔 쓰겠다는 거지.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의 의미는 t 자체는 어디로 가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내가 편의를 위해서 지금처럼 방향을 바꾼 거라고.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그러면 자, 문제에서 쓴 표현을 다시 쓸게.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x 대신 마이너스 t로 다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t 빼기 1분의 루트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1. 됐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됐습니다. 선생님 앞에 마이너스 달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좀 걸리적거려? 앞으로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뿅. 됐지?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마이너스가 있어. 이 표현이겠네. 잠깐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럼 내가 이 친구 어디로 가는지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잠깐만. 분모 볼게. 몇 차? 1차. 분자는 몇 차라고 볼 수 있을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거 밖으로 튀어나오면 몇 차가 돼? 1차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어떻게 풀지? 분모의 최고차 1차로 그냥 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루트 안에선 뭐가 돼? t제곱이 되겠지. 루트 밖에선 그냥 t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달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 3 플러스 t분의 1 루트 안에서 1 빼기 t분의 2 더하기 t분의 1 무한대로 간대요. 얘 뭐가 돼? 0. 얘는 0. 얘도 0. 남은 건 3분의 1인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 근데 마이너스까지 달리면 더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지금처럼 치환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문제에서 또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4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날아가고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분모 뭐가 돼? 무한대. 분자 뭐가 돼요?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분모 루트 안에서 제곱을 나누겠습니다. 루트 밖에서는 그냥 나누면 되겠죠. 그럼 결론 x가 무한대가 될 때 루트 안에선 1 플러스 x분의 4 빼기 x분의 3 2가 되겠네요.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남은 거 누구? 2야. 끝. 답이에요. 이거 모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자, 7번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괜찮지, 이 정도? 마이너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루트 안에서는 분모 분자에 x를 나눌 거예요. 루트 안에서는 x 제곱이잖아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루트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무한대도 개 어려운데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럼 어떻게 해?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t는 무한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면 난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로 관찰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t가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분의 t 됐죠? 루트 t 제곱 빼기 t 빼기 1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t를 다 나눠줄게. 루트 안에선 제곱으로 나뉘겠죠? 야호 이렇게. 그럼 결론 0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고 남은 건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겠네요. 끝. 됐죠?
이런 표현일 거야. 예. 예?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 왜 그러냐면 자 봐봐.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분모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야. 됐음? 마이너스가 앞에 달려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2분의 1 아니에요? 아니지. 마이너스 달고 얘기해야지. 맞아? 근데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관찰하기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얘를 치환해서 그냥 정리를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그럼 부호라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난 계산하면 답이니까. 됐죠? 그래서 바로 치환해서 지금처럼 부호 상관없이 바로 문제를 본 거예요. 가보자. 얘는 뭐가 돼? 무한대가 돼. 그지? 거기서 얘 뭐가 되는데? 무한대잖아. 5 빼서 뺐어. 그리고 1을 또 뺐네? 잠깐만. 앞에 게 겁나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는 제곱이지. 맞아? 얘도 겁나 커지고 있는데 얘는 뭐 했어? 5를 곱한 거지. 생각해봐. 무한대에다 5를 곱한 게 더 빨리 클까?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곱해놓은 제곱이 더 빨리 클까? 그럼 앞에 게 겁나 크겠지. 거기서 뒤에 걸 빼봤자 의미가 있겠어? 이런 느낌이죠. 만수르가 돈이 겁나 많아. 이재용도 많아. 만수르 돈에서 이재용 돈 빼볼게. 겁나 많겠지 그냥. 왜? 얘가 겁나 많으니까. 이런 표현일 거라고. 그럼 결론 얘는 뭡니까? 그냥 무한대요. 됐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직관으로 푼 거 아닐까? 그럼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x가 무한대가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 무한대분의 상수는 몇이다? 0이다. 정형에서 여러분들이 별표쳤던 표현이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x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빼버리면 남은 건 1, x분의 5, x제곱분의 1 이렇게 남을 거야. 맞아? 얘 뭐랑 가까워져? 0. 얘는 0. 그럼 결론. 얘네만 남지? 무한대 된다며. 그럼 뭔데?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요. 굳이 이렇게 안 바꿀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루트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이 친구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잘 봐. 무한대가 되고 있어. 앞에 거 뭐야? 무한대. 뒤에 거 뭔데? 무한대. 맞아?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다고. 그럼 얘는 도대체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루트 안에 지금 제곱이 있거든. 이거 굳이 벗기면 1차가 될 거라고. 1차하고 1차잖아. 그럼 늘어나는 속도가 비슷하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가 되는 상황인 거. 그럼 얘를 어떻게 할래?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해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해 주시면 루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만 남겠지. 맞아? 다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루트 안에서는 제곱으로 루트 밖에서는 x를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남은 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때 분모 루트 안에는 1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 분자는 1 됐죠? 얘 뭐가 돼? 0. 그럼 남은 건 2분의 1 답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따라와요. 자, 여기서 문제. 자, 봐봐.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귀찮아. 무한대로 간대. 얘 뭐가 돼? 무한대가 돼. 무한대. 분의 무한대잖아. 맞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루트 분의 루트니까 그냥 뭐야? 1분의 1. 1이네? 1 빼기 1은 0이네? 무한대 곱하기 0이네? 어떻게 풀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네. 어떻게 풀어요? 얘는 무한대 곱하기 0은 1에서 나온 걸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야.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지만 식이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럼 난 뭐 하면 돼? 이쁘게 식 정리하면 돼. 어떻게? 여기 통분해서 정리 먼저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루트 x 더하기 1분의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여기에 x를 곱한 거의 극한이구나. 됐죠? 통분하면 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아, 루트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유리화. 자, 앞에 x는 있었고요. 유리화를 할 거야. 그럼 야, 이거 분자 이거 유리화해보자 라고 하면 오케이. 일단 분모에는 x 플러스 1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를 곱하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야호 1만 남잖아. 코로로 뽕뽕.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주시면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제곱 더하기 x분의 x인데요. 맞아? 됐어요? x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잖아. 식 정리하면 그냥 보인다고. 그럼 뭐 하면 돼?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바로 갈게. 이 앞에 개수 누구? 1. 루트 안에 제곱이면 나오면 1차 되겠지. 이 앞에 개수 누구? 1. 2분의 1. 답은 끝. 다시 한번 분모 분자 x를 나눠주셔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괜찮겠어? 이 정도 이야기일 거라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바로 9번 문제. 그러면 여기서 유제 9번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겠죠. x 무한대로 가네. 우후,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고 있는 상황. 됐죠?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제곱 빼기 2ax 분의 야호.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제곱 사라지고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구나. 3ax. 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 최고차 개수 1. 여기도 1. 여기는 3a. 2분의 3a. 그게 3이래 0. a는 몇이다? 2다. 끝. 됐죠?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이거 문제 좀 봐봐. 다음 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자, 문제를 좀 보세요.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5래. 자, 그 말의 의미는 얘가 뭐 한다? 수렴한다는 거지. 왜? 그 값이 5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첫 번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됐죠? 겨드랑이,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잘 보셔야 돼. 자, 1이랑 가까워졌어. 분모 뭐가 돼? 분모 뭐가 됐어? 0이 됐지. 잠깐만. 분모가 0인 값이 존재해요? 안 하잖아. 근데 왜 얘는 5에 수렴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을까? 분자도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뭐가 되고? 0이 되고. 됐음? 분모와 분자 모두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서 인수분의 약분이 됐다는 얘기일 거야. 따라와. 따라와.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분자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가 뭐가 된다? 0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됐어요? 분자의 극한값도 0이었을 거라고. 그 말은 몇 차? 2차. 아래로 불러 쓱 그린 다음 야 x가 1에서의 극한값 뭐니? 라고 하면 그냥 1 때려 박으면 되는데요? 가 되는 거 아니겠음?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네. 됐죠? 그럼 우리가 얘를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b라는 애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같구나. 맞아요?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써서 문제를 이어서 나가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이 5였어 라는 말이거든. 맞아? 잘 봐야 돼. 분자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되지. 왜? 1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다고. 이 분자는 무조건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 맞아? 맞아? 그럼 x 빼기라고 누구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걸까? x 더하기 a 더하기 1. 됐음? 왜? 여기 봐. 마이너스 1하고 a 더하기 1 곱하면 상수잖아. 됐어? 자, 하나 더. 모르겠어. x 곱하기 x 하면 x제곱이야. 여기는 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상수야. 크로스 더하면 몇인데 a 맞잖아. 그럼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걸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맞아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왜? x 빼기 1이 인수로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쓰는 거라고. 따라와요? 따라왔어? 괜찮아? 혜승이 봤니? 잘 좀 봐주세요. 그럼 결론.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빠랑빵빵. 코드 빠진 거 아니야? 빠랑빵빵빵 뻥. 1 갑시다. 뭐가 돼요? a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결론. a 플러스 2가 5라는 거였네. a는 몇이었다? 3이었다. a가 3이래. 그럼 b가 몇인데? 마이너스 4였다. 그래서 a, b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다. 됐습니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번엔 x가 누구랑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봐봐. 얘가 또 수렴하고 있어. 몇에? 2에. 근데 생각해보자. 분자. 마이너스 4 넣어볼게. 뭔데? 0이지. 야, 분자가 0이잖아. 그럼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근데 0이 아니라 4가 나왔어. 왜 그랬을까? 분 모두 0이라서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해서 나온 결과. 따라와. 됐어? 그럼 또 이런 얘기 하겠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분모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a 더하기 b. 이거 극한값 몇이다? 0이다. 됐어요? 분모도 0이었겠네. 그래서 인수분해 약분했나 봐. 따라와요. 그러면 또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루트 a 빼기 4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b를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입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4 분의 x 더하기 4. 이게 2가 됐어요. 됐지?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돼야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돼. 왜? 루트 때문에. 그럼 뭐 해줘? 유리화. 유리화. 마이너스 4 넣어봐. 빼면 0. 0분의 0꼴 맞잖아. 됐음? 그럼 뭐 해줘? 유리화. 그럼 유리화를 합시다. x가 마이너스 4랑 가까워질 때 자, 분자에 x 플러스 4가 있고 그 다음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루트 a 빼기 4.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 맞아요? 루트 안에 것끼리 서로 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4만 남네. 됐음? 약분. 마이너스 4를 넣어주시면 결론. 루트 a 빼기 4가 2개 있는 거지. 그게 2였다고. 됐습니까? a는 몇이다? 5. a가 5야? 그럼 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미정계수를 결정한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0분의 0꼴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게 대표 유형 6번이었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7번으로 갑니다. 잘 보시고 7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7번이죠.
다항식 fx가 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fx가 누군지 너 한번 구해봐 라고 해서 지금 두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하나. 자, 문제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 분모는 뭐가 되고 있니? 무한대가 되고 있지. 근데 어머 1에 수렴했네. 여기서 문제. 그럼 분자는 어떤 놈이 왔을까? 무한대가 와야 될 거야. 몇 차? 몇 차? 하나 더. 2차 앞에 개수 누구? 1. 왜? 3x제곱 오면요. 그럼 3에 수렴했어야지. 2x제곱이 왔으면 그럼 2에 수렴했어야지. 아니 그럼 2x 어쩌고저쩌고 1차가 왔으면요. 분모가 더 크니까 0에 수렴해야지. 그럼 여기 3차가 왔으면 무한대로 발산해야지. 분자가 더 크잖아. 따라와.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은 2차식이었겠다. 됐죠?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정보. 그러면 나조건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x가 어디라 갈까요? 마이너스 2로 가죠. 그럼 분모 뭐가 돼요? 와후 0이 되네요. 맞아? 분모 0이 되네. 근데 마이너스 1에 수렴했어? 분자가 뭐가 돼서? 0이 돼서. 아니죠. 분모가 0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분자도 0이라서. 인수분해 약분해서. 됐어?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그 말의 의미는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f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아? 둘이 뭐해? 막 다리 쓰다듬고 있어요? 뭐야? 뭐하는 짓이야 둘이? 미친놈들 아니야? 자,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분자도 0이 되네. 그러면 자 봐봐. 얘가 몇 차였어? 2차였잖아.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얘기했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최고차 계수가 1인 거 아니까 야 아래로 부르기야. x가 마이너스 2랑 가까워질 때 몰라 이쯤에 있다고 볼게. 이거 극한값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 올 때 아유 그냥 뭐야 마이너스 2는 값이잖아. 받아들여? 해서 우리는 얘를 보면서 야 그냥 이거 f함수에다 마이너스 2는 게 0 나온다는 말인데? 라고 할 거라고. 따라와. 마이너스 2는 0 나온대. 무슨 의미야?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굳이 fx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구나.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2차식이니까 x 더하기 2, x 더하기 k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 맞아?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 따라와. 가나 조건 해석하면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그럼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래? 나에다 넣어보자. 나에다 넣어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가 될 때. 자, 이 친구 분모부터 x 더하기 2, x 플러스 3이죠? x 빼기 3이죠? 맞아? fx 자리에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k 넣으면 된다며. 됐음? 이거 계산한 게 몇 나왔대? 마이너스 1 나왔대.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k 마이너스 2. 그게 마이너스 1이래. k 마이너스 2가 몇이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였다. k는 7이었네. 됐어요? 결론. k 자리에 7 넣으면 그게 문제에서 얘기한 fx식. 끝. 됐습니다. 됐어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하려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먹어본 적 있죠? 먹어본 적 있죠? 뭐 햄버거라도 먹어봤을 거 아니야. 자, 이때 잘 생각해봐. 샌드위치란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빵이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비건이야? 샌드위치에 고기 없어? 비건이야? 뭐야? 그거 고기 아니야? 고기가 있어요. 그 위에
빵이 또 있지. 맞아? 비건이냐고. 존중해요. 존중해. 자, 그럼 이랬을 때 봐봐. 너네가 햄버거를 먹든 샌드위치를 먹든 먹을 때 난 저 안에 있는 고기를 먹을 거야 하고 먹어? 아니잖아. 그냥 밑면에 있는 빵과 윗면에 있는 빵을 입안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고기는 내 입에 들어올 거라고. 받아들여? 갑자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두 함수가 있어. fx와 gx를 비교해 봤을 때 항상 fx보다 gx가 더 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수렴할 때야. 수렴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fx가 gx보다 더 커.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값과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항상 gx의 극한값이 f의 극한값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얘를 내가 x분의 1이라고 할게. 얘를 내가 x분의 2라고 할게. x에 누굴 넣어도 얘가 더 크잖아. 맞아? 이때 얘 무한대로 보내면 몇이야? 얘 무한대로 보내면 몇이야? 0이지. 얘는 극한값이 똑같네. 무한대로 갈 때. 맞아? 따라와. 됐음?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fx보다 gx가 더 크고 얘보다 hx가 더 클 때. 그때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과 a랑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 그리고 똑같이 a랑 가까워질 때 hx의 극한값을 비교해보면 얘네가 더 크거나 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야. 두 개짜리를 세 개짜리로 늘린 거야. 받아들여? 여기서 만약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랑 a랑 가까워질 때 hx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가지면 중간에 끼어있는 gx의 극한값은 뭐가 될까? 당연히 알파가 될 거야. 맞아? 예를 들어 얘가 x분의 1이야. 얘는 x분의 5야. 얘가 x분의 2라고 해볼게. 얘 극한값 몇이야? 얘 극한값은 몇인데? 그럼 얘 극한값은 몇이겠니? 그럼 여기가 2가 아니라 다음 대소를 만족하는 어떠한 값이 온다고 해도 얘 극한값은 항상 어디에 수렴할까? 0에 수렴할 거라고. 그 이유는 밑에 있는 빵, 위에 있는 빵을 한 입안에 넣어버리면 중간에 끼어있는 이 친구도 똑같이 내 입안에 들어갈 거거든. 됐어?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져. 예를 들면 야, 얘가 fx야. 야, 얘가 hx야. 그럼 이 사이에 끼어있는 gx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 이 둘의 극한값 사이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값을 수렴할 거라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샌드위치 정리. 난 위에 있는 빵과 아래에 있는 빵만 보시면 가운데 끼어있는 고기는 자연스럽게 같은 곳으로 갈 거거든. 대신 수렴할 때만 돼.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나도 몰라. 끝. 됐죠?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풀립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쉽게 나와. 이게 끝이야. 유형 문제 8번.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짠! 야, fx는 말이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애다. 그때 요거 극한값 구하래. x제곱 더하기 1을 fx에 나눴어. 이거 극한값 구하래. 그럼 봐봐. 우린 알고 있지. x제곱 더하기 1, 얘는 항상 0보다 어떤 애야? 큰 애지.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부등식에다 양변에 모두 다 x제곱 더하기 1 나눠줄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fx라는 값은 자, 왼쪽에서부터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보다는 클 거고 부동방이 안 바뀌죠? 양수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보다는 작은 상황일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요거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야, 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뭐니? 왼쪽에 있는 이 친구 무한대로 보내보자. 몇이니? 2.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 무한대로 보내보자. 몇이니?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얘는 뭐겠니? 답이야. 끝. 이 정도라고. 됐죠? 그래서 실제로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오늘 하려는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로 함수의 연속. 연속. 야호. 활용은 기본 문제를 응용하는 게 활용이죠. 네, 기본이 되면 활용은 되니까요. 식 세우면 되는 건데 뭐. 자, 보겠습니다. 자, 봐봐. 연속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를 이렇게 불렀어. 1일 연속극. 아이씨. 티나? 연속극이라고 불렀거든. 연속극. 뭐냐면 오늘 끝난 게 다음날 이어서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막 있잖아. 뭐 있잖아. 민규 누구 딸이에요. 하고 끝나잖아. 그러고 끝나잖아. 왜? 다음날 이어지니까 막 사람들 막 미치잖아. 막 딸이라고요? 나랑 같이 남탕 갔는데 막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이제 연속극이거든. 그러니까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어.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일단 이 친구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쓱 보일 거야. 한붓 그리기가 가능할 거야. 왜? 이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럼 연속이 아닌 걸 우린 뭐라고 부를까? 불연속이라고 불러.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끊어져 있다는 뜻일 거야. 그럼 끊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해볼게. 예를 들면 쓱 이었는데 중간에 구멍이 뽕 났어. 끊어진 거야. 맞아? 아니면 쓱 그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 끊어진 거야. 맞지? 납득이 돼? 그럼 이때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좀 먼저 볼게. 어떤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그래프입니까? 라고 하면 자, 이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지. 근데 순간 이때 자,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x에다 a를 넣어서 나오는 값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면 끊어진 거야. 됐음? 함수값이 없어? 그러면 끊어진 거야. 따라와. 따라와. 두 번째. 이런 그래프 끊어진 거야. 이때 x좌표를 내가 a라고 할게. 자, x에다 a 넣으세요. 함수값 몇입니까? 여기 보이죠? 함수값 있는데 얘는 왜 끊어졌다고 얘기할까? 여기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a에서의 좌극한값이랑 a에서의 우극한값이 다르지. 받아들임?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끊어진 거야. 따라와. 됐어? 그럼 첫 번째, 불연속인 그래프는 함수값이 없거나 극한값이 없어. 그러면 끊어져 있어. 거기서 끊어져 있을 거야. 받아들여? 근데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끊어진 친구가 있어. 어떤 애냐? 요 그림 보면 돼. 여기에 점을 콩 찍어. 쓱 가다가 여기에 점 찍고 다시 쓱 갔어. 연속이야? 얘 극한값 있잖아. 얘랑 가까워지고 얘랑 가까워지잖아. 함수값 있잖아. 얘 있잖아. 맞아?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데 끊어진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할까? A에서의 극한값은 이 점의 Y값을 의미하지. 근데 함수값은 이 점의 Y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 봐봐.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극한값이 없어. 끊어진 거야. 함수값이 없어. 그래도 끊어진 거야. 함수값 극한값이 있는데 그 둘이 달라. 그래도 끊어진 거라고. 받아들임? 받아들여? 됐어? 원래 불연속인 그래프가 이게 말고 더 있어.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보면 돼. 그럼 문제. 어떤 게 연속일까?
이 모든 거에 반대되는 얘기겠지.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도 있으면서 이 둘이 같은 값을 가지면 연속일 거야. 받아들여? 자, 봐봐. 다시. 연속이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함수값도 존재해야 돼. 그리고 이 둘이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연속이야. 맞아? 그래서 봐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 연속으로 그렸지. 너 이거 2차 함수 x가 2일 때 극한값 구해줘 라고 했어. 결과는 뭐였니? 2는 함수값이었지.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함수값을 말해도 되는 이유. 연속인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있고 이 두 값이 항상 같거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는 그 얘기가 함수값을 구하라는 얘기로 정리가 됐던 거야. 그럼 결론.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a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잖아. 맞아? 그럼 이걸 한 번 더 쪼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x가 a의 오른쪽에서 올 때 이 함수의 극한값과 x가 a의 왼쪽에서 올 때 이 함수의 좌극한값이 같고 뭐로 같다? 함수값으로도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세 개가 일치할 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말해. 삼위일체.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들어본 적 있죠? 삼위일체. 그래서 세 개가 같으면 우리는 연속입니다. 됐습니까? x가 a일 때 연속이다. 이 a가 실수 전체라면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게 함수 연속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첫 번째,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재 보세요. 두 번째, x가 a일 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그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얘를 연속이라고 할 겁니다. 끝.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설명해갖고 바로 밑에 보시면 그림 3개 보이죠?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인 거야. 불연속이 되는 3개 상황. 첫 번째, 함수값이 없을 때. 두 번째, 극한값이 없을 때. 세 번째, 함수값이랑 극한값은 있는데 이 둘이 다를 때. 이때는 대표적으로 불연속인 그림이니까. 됐어요? 자, 다시. 연속이라고 했어.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야, 함수의 연속이 뭐냐? 그때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하면 초딩. 됐지? 끊어져 있지 않아요. 초딩.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 배운 애구나. 고딩. 됐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1차 함수 극한값 구해, 2차 함수 극한값 구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을 말해도 되었던 이유는 연속인 함수들만 다뤘으니까 그래. 됐어요? 따라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이야기. 이때 여러분한테 어떤 표현을 또 알려주냐면 구간이라는 표현을 알려줄 거야. 이거는 그냥 별게 없어요. 실제로 내가 이 구간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를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알았어. 얼마 전에 알았어. 사실 강사를 시작한 뒤에 얼마 뒤에 알았어. 워드 칠 때 되게 편해. 워드 칠 때 되게 편해. 자,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요 라는 표현이 있어. 맞아? 맞아? 혹은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어. x값의 어떤 범위를 얘기할 때 그때 얘네들을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잘 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잖아?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음. 등호가 있는 건 대문자, 대가로. 등호가 없는 건 소가로.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4보다 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어디까지요? 무한대용 뿅. 자, 봐봐.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둘 다 등호가 없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쓰면 너네 헷갈리겠지. 선생님 2,3이면 이거 점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전에 호도법에서도 얘기해 드렸어. 2분의 파이 3.14 2로 나눈 값 아닙니까? 이게 각인가요? 사인 2분의 파이 하면 각을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 마찬가지. 얘가 점 아닙니까? 잘 봐봐. 점이면 앞에다가 점이라고 써줘. 구간이면 어떻게 될까? 앞에다가 구간이라고 써줘. 구간 2,3. 무슨 뜻?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요. 이 표현인 거야. 그럼 계속 얘기해 볼게. x가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1보다 작아요지. 어디까지 작아지는 거야? 계속.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4보다 크거나 같음. 등호 있으니까 대가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근데 이 무한대에서는 항상 소가로로만 표현한다는 거. 왜? 무한대 같다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못 쓰니까 그래. 커지는 상태니까. 그래서 구간이라는 말을 지금처럼 쓸 겁니다. 자, 정리된 게 이거야. 33페이지. 또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됐죠? 교재 보세요. 자, 이때 대가로로 써지면 닫힌 구간, 소가로로 써지면 열린 구간. 그럼 한쪽만 대가로면, 한쪽만 소가로면 뭐예요?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냥 이게 끝이야. 포함되면 대가로, 불포함이면 소가로. 끝.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1번 34페이지로 가서 바로 가보자고. 가보자. 별게 없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자, 갑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한번 조사해보자. 조사하면 되죠. 어떻게 조사할 것 같아? 1에서의 극한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은지 보면 되는 거지. 맞아? 됐어? x가 1일 때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니까. 그러면 x가 1일 때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니? 5라고 주어졌지. 그럼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5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문제입니다. 이 함수 fx1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까? fx c가 알지? 맞니? c가 알지? 써있잖아.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이거 1이랑 가까워지는 값이 뭘까요? 됐습니다. 분모 1넣으면 몇이야? 0. 분자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어떻게 돼 인수분의? x-1, x 플러스 4. 맞아? 약분. 1 넣으면 몇입니까? 5. 맞아? 1에서 그러니까 뭐네? 함수값도 몇인데? 5잖아. 그럼 얘는 1에서 뭐다? 연속이다. 끝.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얘는요. 1이 아닐 때의 식, 1일 때는 1이래.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이 1이 나온다면 연속일 거야. 1이 아니면 불연속이겠지. 됐어요? 그럼 가자고.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어머!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어. 잘 생각하셔야 돼. x가 몇일 때를 기준으로? 1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지. 맞아?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식이 다르지. 근데 우리는 1에서의 극한이 궁금하잖아. 그럼 1에서의 극한값은 결과적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자극한과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우극한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납득이 돼? 그러면 나눠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리미트 x가 1이랑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온다면 1에서의 자극한은 어떻게 될까? 그럼 봐봐. 우리 1보다 지금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놓고 있는 거지? 그럼 1보다 작을 때 얘는 뭐가 돼? 양수, 음수? 음수. 그럼 그때의 식은 마이너스 앞에 달고 써야 되겠지. 맞아요? 0분의 0꼴 인수분의 약분. 몇인데? 마이너스 1. 두 번째. 그럼 x가 1을 향해 오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얘 1보다 큰 애래.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얘는 그냥 쓰겠지. 약분. 맞아? 그럼 결론. 이 친구 1에서의 극한값 몇인데? 없어. 좌우칸이 다르잖아. 맞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끊어져 있다. 됐습니다. 됐어요? 된 거야? 됐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표 유형. 가자고. 다 끝내버려야지. 미분 전까지. 아니야. 자, 그 다음 이야기 갑니다. 와호! 이건 뭐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대. X에 누구를 다 때려 넣어도 연속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생각해보자고. 생각해봐야지. 생각해봐야지. 일단 봐봐. 이 친구를 좀 볼게. X가 1이 아닐 때는 요거래. 왜 1이 아닐 때는 얘라고 했을까? X에 1 넣으면 분모가 0이라서 존재하지 않거든. 괜찮아? 자, 두 번째. 1일 때는 B가 된대. 그럼 내가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X가 몇일 때? 1일 때 이 함수의 극한값이 뭐가 나와?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아니죠. 뭐가 나와야 된다? B가 나와야 된다. 맞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1일 때 연속일 거 아닙니까? 따라와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혹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보자. 1이 아닌 다른 수를 막 넣어볼 거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딱히 안 보이죠? 맞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예. 극한값 존재하잖아. 맞아? 1차 연속이니까. 예. 2차 연속이니까 극한값 존재할 거 아니야. 그 값이 함수값과 극한값 같을 거 아니야. 왜? 연속이니까. 받아들여? 그럼 결론. 얘는 그냥 다 연속이겠네. 언제 빼고? 1일 때 빼고. 그때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값이 존재해야 될 거고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될 거란 말이야. X 1 넣어볼게. 분모 뭐가 됐어?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에서 존재해? 근데 어떻게 B라는 값이 나오지? 분자도 0이라서. 그럼 첫 번째. 여기 X에다 1을 넣은 값이 0이겠구나. 따라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아까 1시간 전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 그것이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얘기했니? 1 넣으면 0 나오겠구나. 이렇게 말했지. 이유는 뭐 때문에? 몇 차씩? 2차씩. 연속. 받아들여? 1에서의 극한값은 1 대입한 함수값이랑 같다는 걸 내가 아니까. 따라와. 그래서 결론. 야, 1 넣으면 0 나오는 거잖아. 1 넣으면 A 빼기 3. 그게 0인 거지. 됐어? 그럼 A가 몇이다? 3이다. 그럼 야, A가 3이래. 인수분해 돼? 쌉 가능. X 빼기 1, X 빼기 3.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1 넣어버리면 몇인데? B는 마이너스. 그럼 A값 B값 구했네. 끝났죠. 답인 거야. 됐어? 자, 계속 가세요.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함수 극한의 연속입니다. 연속 성질이에요.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질 얘기를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얘기했다고. 뭐였어? 함수 극한의 성질이었지. 기억나? 함수 극한의 성질이었지. 기억나?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함수 극한 성질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나? 증명은 안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바로 외웠어야 돼. 어떻게 외웠니? 이현 얘기해봐. 시작. 녹화되고 있어요. 시작. 뭐야? 왜 손가락으로 욕을 해? 자, 수렴할 때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합차, 곱목, 실수배. 좀 빠르게 합차, 곱목, 실수배. 됐죠?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내 맘대로 하면 돼.
이거라고.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몰라. 동현아 뭐라고? 몰라. 아니지. 몰라. 그렇지. 텐션 높여야 돼. 몰라. 이거라고. 됐어? 다시 수렴하면 아니지. 합창공실수. 뭐라고요? 합종공실수. 그렇지. 한숨에 나가야 돼. 합창공실수. 내 맘대로 하면 돼. 그게 아니면 나도 몰라. 이게 끝이었다고. 그럼 연속함수의 성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똑같이 얘기하면 돼. 두 함수가 연속이잖아? 합창공실수. 연속이야. 대신 마찬가지. 분모가 0인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끝. 됐어? 연속인 둘이 더해서 연속이야. 연속끼리 곱하면 연속이야. 연속끼리 나누면 연속인데 분모가 0이면 이건 좀 주의해 줘. 왜? 그 값은 정의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연속입니다. 끝. 됐어요? 문제 풀러 가자. 자, 37페이지에 보시면 확인 문제 1, 2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1을 볼게요. x 더하기 1하고 x 빼기 3 곱했지. 봐봐. 결과 중에 몇 차식이니? 2차식이죠. 윗볼록 아랫볼록. 샤!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x 더하기 1이 1차야 연속. x 빼기 3이 1차야 연속. 연속끼리 곱했어? 그럼 얘도 뭔데?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볼게. x제곱 빼기 x분의 x 더하기 2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일단 분모는 연속이지. 분자도 연속이지. 그럼 서로 나눴어. 연속이야? 아니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제외해야지. 맞아? 그럼 분모에는 x제곱 빼기 x가 0이 될 때, x가 몇일 때? 0하고 1일 때를 제외하고는 연속이지. 됐음? 교재 보셔야 돼요? 교재 보세요. 교재 보셔야 돼? 네. 됐죠? 자, 2번입니다. 1번, 2번, 3번 있습니다. 1번 연속이에요? 2번 연속이야? 분모가 0이 아닐 때. 그럼 분모가 0일 때가 언젠데? 1하고 2일 때지. 그럼 1하고 2를 제외하고는 연속인 거야. 됐어? 그럼 세 번째 3번 연속이야? 3번 연속이야? 자, x제곱 빼기 3이 분모로 왔지. 이거 0 나올 때 있어? 그럼 얘는 다 연속이네. 됐음? 끝. 뭐라고요? 그 0 나올 때 있냐고요? 아, 내가요? 나중에 녹화한 거 봅시다. 자, 이제 딱 두 가지 아주 그냥 뻔한 이야기만 하고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될 거예요. 자, 봐봐. 내가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다. 야, x가 a일 때부터 야, x가 b일 때까지. 자, 봐봐. 되게 뻔한 얘기거든. 난 이게 너무 뻔한 얘기라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해. 보겠습니다. 열린 구간 A, B를 관찰할 겁니다. 무슨 뜻이죠?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그때만 관찰하겠습니다. 됐죠? 등호 없어요. 자, 이때 이 그래프를 관찰해 볼게요. 이 그래프에 최대값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값 존재합니까? 언젠데요? 제일 높을 때 여기겠지. 그치? 두 번째, 다음 구간에서 최소값 존재합니까? 최소값 존재해요? 언제? 등호 있어? 그럼 A 넣어도 돼? 그럼 최소값 뭔데? 이 구간에서 최소값 존재해요? 하지 않죠. 뭐라고 말할 건데? 그럼 몇인데? A는 값? A 넣지 말래니까? 그럼 뭐 할 건데? A에서의 극한값? 그럼 극한값이고. 가까워지는 값 말고 함수 값 중에 최대 최소를 말해달라고. 지금 뭐야? 저 동현아 네 거 아니야? 저거 누구 거야? 아, 네 거야? 둘 다 가져갔으면 재밌었겠다. 아유.
막 잡으러 뛰어가고 막. 잠깐만요 이러면서 막 뛰어가고. 자 봐봐. 최대값은 있지. 최소값은 존재해? 안 하지. 근데 봐봐 다시.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게. 얍. 짠. 다음 열린 구간에서 최대값 존재해요? 네. 있지. 최소값 존재해요? 있지. 언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맞잖아. 안 그래? 다시 보겠습니다. 야, 아우 손 더러워져. 아까 최소값이 없을 때를 봤지? 이제 최대가 없게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볼게. 최소값 여기겠지. 야, 좀 애매한가? 아씨 몰라. 여기겠지. 최대값은 애매하잖아. 맞아? 그러면 열린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 자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 관찰해 보세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열린 구간에서 함수를 관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이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열린 구간이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납득이 돼? 근데 만약 닫힌 구간이었다면 최대값 A 넣었을 때 맞아? 최소값 여기요. 됐니?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자. 아까처럼 이용 최대값 여기 최소값은 여기 닫힌 구간이니까 A 넣어도 되잖아. 받아들여? 그럼 다시 그려보자. 이용 최대값 B 넣었을 때 최소값 A 넣었을 때 맞아? 그럼 닫힌 구간이면 무조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건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면 무조건 얘는 이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거야. 어떤 그래프면? 연속이면. 맞아? 그럼 또 불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예? 닫힌 구간이라는데 모두 A, B가 모두 될 때. 네, 등호 포함됐을 때요. 자, 여기 교재 잠시만요.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33페이지 개념 2 보시면 닫힌 구간이면 대괄호, 열린 구간이면 소괄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 이제부터 약속해요. 알았죠? 괜찮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닫힌 구간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무조건 연속인 함수일 때 최대 최소값이 구간 안에 존재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뭐야 분필이 여기 있어 왜? 오씨 뭐야 쪽지 안에 분필이 들어가 있어.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최대 최소 정의. 연속인 함수에서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봐봐. 1시에 내가 4층에 있었다. 이거 얘기했을 거야 한번. 이제 5시에 내가 1층 비비컵밥 가서 밥을 먹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나는 1시와 5시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2층을 지나갔을 거야. 저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좋은 표현이죠. 뛰어내려도 아주 빠르게 2층을 지나가겠죠. 아주 빠르게. 맞아? 납득이 돼? 납득이 돼? 다시 어떤 거? 텔레포트요. 좋은 표현이에요. 텔레포트 그게 뭔데? 불연속인 거야. 그럼 언제? 연속일 때는 무조건 지날 거야. 맞아? 그래서 너네가 은근히 이걸 썼어. 언제 썼냐면 근해 분리할 때 이거 썼어.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데 야, 이 친구 두 근 알파하고 베타가 1하고 3 사이에 있었어. 어떻게 할래?
연속이니까 1 넣었을 때는 양수고 3 넣었을 때 음수 나온다면 이 중간에 적어도 한번 0 지났을 거라고. 이미 사실 한번 쓴 거야. 2차 함수에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사이값 정리. 그래서 지금처럼 4층하고 1층이니까 중간에 2층 지날 거야 라는 말로도 하지만 함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럼 이 중간에 적어도 한번 0을 지났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게 사이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 38페이지 이야기예요. 끝. 자, 그러면 바로 갑니다. 이게 예제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인 거야. 자, 가요. 1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다는 걸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는 거거든. 자, 봐봐. 몇 차? 3차지. 얘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다음 구간에 적어도 한번 0 나오는 값이 있나 봐. 이걸 나한테 보여달래. 그럼 편의상 여기는 이 3차식을 내가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어볼게. 몇 나와? 내가 여기다가 그럼 2를 넣어볼게. 몇 나와? 몇 나와요? 맞아? 몇 차야 이거? 3차지. 맞니? 연속이죠. 받아들여? 근데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1 넣었을 때는 음수 마이너스 2 나왔고 2 넣었을 때는 양수 7 나왔대. 얘가 연속이잖아. 그럼 중간에 적어도 한 번은 0을 지났겠지. 맞아? 밑에 봐. F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0보다 작고요. F에 2 넣으면 7 0보다 크죠. 그러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다음 구간에서는 적어도 하나 0 만드는 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결론, 이 말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됐어? 받아들여?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얘네를 가지고 다른 걸 증명하거든. 그래서 얘가 중요해. 이과 가시는 분들. 자, 두 번째 얘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관찰하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를 내가 편의상 fx라고 할게.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몇 나오니? 1 플러스 4 플러스 1 빼기 3. 몇이야 이거? 3. 0 넣어봅시다. 몇 나와요? 그럼 결론. 4차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양수. 플러스 0 넣었더니 음수. 됐어? 연속이니까 지나갈 거 아니야. 적어도 한 번. 선생님 왜 적어도 한 번이라고 말을 합니까? 몰라.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하나 둘 세 개 아니야. 최소 한 번은 지났을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보이면 사이값 정리 문제인가? 라고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면 함수극한 이야기는 끝. 자, 몇 문제 안 되죠? 유제 문제 몇 개 안 되죠? 안 되죠 라고 대물은 거죠.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고요.